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 어떻게 자연 치유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냥 사이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에 이런 케이스들이 수십 년 됩니다. 수십 년의 환자가 어떻게 암이 없어졌느냐, 수술하거나 방사선을 하지 않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암도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없어지는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겁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무한정식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자살을 하는데 자연사를 하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몸의 혈구세포는 수명이 이틀에서 2주. 가장 긴 수명을 가진 세포는 뼈입니다. 1년 정도. 계속 바뀌는 거죠, 세포가. 근데 이제 암세포는 이제 죽지 않고 계속 무한정식을 해서 자꾸 커지니까 이게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을 자살을 시키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자살을 시키느냐? 이제 암이 무한정식을 하게 되는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개선을 하면 됩니다. 이게 주된 원인은 노폐물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힙니다. 이렇게 혈관과 림프절이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되면 막혀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노폐물 독소에 의해서 막히고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장애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제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무산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당연히 죽겠죠, 그죠? 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양소, 포도당 대사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고 산소가 들어가야 이게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포가 사는데, 이게 산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영양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세포가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특징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노폐물 독소가 별로 없습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보면 노폐물 독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혈액순환, 이거는 이제 암이 생긴 부위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옵니다. 단순히 신경이 종양이 크지 않은데도 통증이 와요. 그거는 막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산소 흉기성 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 없이도 살아요. 그리고 얘는 정상세포는 포도당 대사로 에너지를 얻는데 얘는 젖산 발효를 합니다. 젖산이라는 것은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노폐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물질이 젖산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 젖산을 태워서 발효를 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만 없애면 정상세포로 바뀝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노폐물 독소 없이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잘 시키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영양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면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얘네들은 정상적인 순환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면역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림프구가 암세포를 파괴를 하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얘를 파괴 못해서 암 환자가 되는 거죠. 암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얘가 암세포고 얘가 NK세포입니다. 림프구. 이렇게 암세포를 둘러싸고 파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면역을 올려서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세포를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전압입니다. 세포가 재생하는 데는 우리 몸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이제 25mV의 전기가 이제 늘 이렇게 세포의 전압이 마이너스 25mV입니다. 그 볼테이지를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는 제 책 3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세포의 폐하가 있습니다. 정상 세포는 7.44입니다. 이때 이제 세포의 전압이 마이너스 25mV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까지 떨어지면 극성이 바뀝니다. 7 밑으로 되면 몸이 산성화되는 거죠. 몸이 이제 만성질환과 모든 암의 원인은 몸의 산성화에 있습니다. 6.48까지 떨어지면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칼리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손상 입은 세포가 재생되려면 마이너스 50mV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알칼리성 물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포의 전압을 올리냐면 이 음이온 물질들을 많이 이렇게 먹고 그 환경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음이온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이온 상태로 되면 전기를 뺏깁니다. 우리 몸에서 전기를 뺏겨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음이온이 어떤 상태에서 많냐면 숲에 많고 그 계곡에 많죠. 근데 숲에 계곡에 가면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 것은 음이온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음이온 물질을 또 만드는 게 CNR이라는 음이온 물질을 만들어서 매일 먹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이 통합의학적 암 치료가 3대 요법만 하는 것보다 우수하다는 겁니다. 삶의 질도, 생명도, 치료율도 높다. 그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삶의 질 평가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우리 자연의원에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삶의 질 평가를 했는데 다 높아졌습니다. 100%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제 책 6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일 통계입니다. 현대학적 암치료의 5년 생존율을 보니까 치료 불가가 55%예요. 그 다음에 항암제 단독으로 치료해서 좋아진 확률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치료와 수술을 병행한 경우가 4.1%,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좋아진 경우가 11.5%, 수술을 해서 좋아진 경우는 28%. 이거는 조기 암이죠. 초기에 암을 수술한 경우는 완치율이 높습니다. 5년 이상 생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현대의학적 암 치료의 치료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5년 생존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높아진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을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3분의 1은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은